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무슨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러시아판 부루마블 돈이라고 불리는 이 지폐에 대한 건데요. 과연 이 돈의 정체는 뭘까요? 서방의 그 촘촘한 금융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뚫어버린 신종 자금 세탁수법 A7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릴 때 하던 부루마블 게임에 나오는 그런 장난감 눈 있잖아요. 그걸 내밀었는데 누가 진짜 달러를 준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A7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바로 그 일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방 금융망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면서 보란듯이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도무지 믿기 힘든 시스템이 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 작동 방식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법은요,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간단합니다. 먼저 러시아 안에서 루블을 주고 이 알록달록한 A7 지폐를 삽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튀르키예나 두바이 같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느냐? 마치 우리 복권 긁듯이 지폐에 있는 은박을 싹 긁어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바로 QR코드가 나옵니다. 이걸 텔레그램 보세대가 그냥 스캔만 하면 사실상 모든 게 끝나요. 그럼 잠시 후에 현지 중개인이 슬쩍 나타나서 진짜 미국 달러 현금을 손에 딱 쥐어주는 겁니다. 정말 영화랐죠? 이 방식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디지털 하왈라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하왈라는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수백 년 동안 쓰이던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없이 오직 사람 사이의 신뢰만으로 돈을 보내는 비공식 송금 방식이었거든요. 바로 이 고대 방식에다가 QR코드와 텔레그램이라는 최신 기술을 딱 접목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완벽한 그림자 금융망이 탄생한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대담하고 또 정교하기까지 한 시스템은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배후의 설계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배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크렘린,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와 직접 연결돼서 러시아의 방위산업 자금줄 역할을 하는 국영은행 프롬스비아지방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자기 나라에서 무려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쫓기고 있는 몰도바 출신의 악명 높은 재벌 일란 쇼르예요. 이건 뭐 국가기관과 국제범죄조직의 합작품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공권력과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제재를 좀 피해보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존의 세계 금융 질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7의 야망은 단순히 이런 종이돈을 교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A7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시작하고 1,006개월 동안 처리한 거래액이 무려 98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30조 원이 그냥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이 980억 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이 그래프가 딱 보여줍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러시아 전체 대외 무역량의 거의 19%를 자신들이 처리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 무역의 거의 5분의 1이 이 정체불명의 그림자 금융망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A7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종이돈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예 완벽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들은 A7, A5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치가 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송금에 쓰고 있고요. 또 금을 담보로 하는 디지털 약속어음이라는 걸 발행해서 중국 같은 해외 공급 업체에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자산은 러시아 법이 보증하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서방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들만의 독자적인 금융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A7이 촉발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전쟁, 이게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그냥 제재를 피하는 꼼수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국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프트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만약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이란이나 북한 같은 다른 제재 국가들에게 아주 위험한 청사진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고요. 실제로 이들은 이미 아프리카와 남미로까지 세력을 넓히라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엔 아주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이 불법 시스템에 발을 들이는 해외 은행이나 기업은 즉시 미국의 강력한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아무런 규제나 감독도 없는 이런 디지털 자산들은 그 가치를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국제전략대화연구소의 앨리스 토마스 연구원은 이 현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핀테크로 위장한 국가가 주도하는 자금 세탁이다.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운 표현이 있을까 싶네요. 분명 A7은 서방 제재에 아주 큰 구멍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죠. 신뢰가 아니라 불법과 위험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이 그림자 금융제국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